전 집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한 줄기 소용돌이로 몰아쳤어요. 빨강과 노랑으로 옷을 입은 낫겹들이 나름 감싸 안듯 빙글빙글 돌았죠. 그 순간 어린 시절 웃던 내 모습이 저마다의 잎처럼 떠올라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어요. 소소하게 깔깔거리던 그때처럼 가을이 벌져 놓은 이 풍경 속에서 나도 잠시 낙엽의 줌에 몸을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 다시 오겠죠? 안녕하세요. 이 주민이 사랑하는 지구의 녹음실 수정님의 신청곡 제 요리의 속녀에게 들으면서 2025년 11월 라이브러리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의 이주민이 사랑하는 지구의 녹음실을 듣고 계십니다. 이주민이 사랑하는 지구의 녹음실은 우리의 목소리를 담는 곳이자 함께 지켜야 할 푸른 환경의 의미를 담아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의 달서 다문화 가족 작은 도서관과 계명대학교 한국어 교육학과 성서 공동체 FM이 함께 만들어가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성서에 계신 분들을 라디오 주파수 FM 89.1MHz를 맞추시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성서가 아닌 곳에서 정취를 하시는 분들을 홈페이지 www.scnfm.or.kr로 접속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놓치셨다면 유튜브 채널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성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라디오 켜면 들려오는 너의 목소리 얘기들이 내 귀를 감싸 안나 어느새 볼륨을 높이네.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우리가 사는 얘기 따뜻한 사연들 뭉클한 그 얘기가 감쌌나 내 맘을 이끄는 소리를 따라 듣다 보니 어느새 서 있네. 어느새 넌 성서 공동체 FM. 게스트분들과 함께하는 환경 챌린지, 이로운 챌린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로운 챌린지는 게스트분과 함께 3일 동안 우리 일상 속에서 지구를 위해 작은 행동을 실천해보고 도전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몽골에서 오신 수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본에서 오신 유카리님. 안녕하세요. 네, 캄보디아에서 오신 은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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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메노. 건니치와. 중립수와 네, 모두 반갑습니다. 순서를 정했더니 그렇습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자, 일단 수정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몽골에서 온 수정입니다. 현재 구지에서 살고 있고요. 한국에 온 지 9년 정도 됐어요. 지금 현재는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보네요. 표정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여요. 유카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유카리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고 지금은 경산에 살고 있어요. 일본어 교사와 돈 번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님.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은혜입니다. 한국 온 지 17년 정도 되었어요.
지금 결혼해서 성서에 살고 있어요. 지금 결혼한 게 아니라 17년 전에 결혼했겠죠. 그죠? 그래서 17년 된 거겠죠? 네,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말을 잘하시잖아요. 본 나라 말도 잘할 텐데 이렇게 한국말까지 너무 잘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 밖에 단풍이 참 예쁘게 물들어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단풍놀이 해보셨어요? 수정님 어때요? 전 따로 다녀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냥 길 이제 가다가 다니면서 보고 있어요. 단풍 덕분에 이 하루하루 계절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요. 단풍을 보고 있으면 가을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왠지 슬슬하면서 외로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 진짜 가을을 타나 봐요. 외롭고 쓸쓸하고. 네. 그래요. 맞아요. 가을이 되면 왠지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죠. 이맘때쯤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수정님처럼 가을을 타지 싶어요. 유카리님은 어때요? 저도 단풍놀이를 다녀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곳곳에 보이는 단풍이 되게 예뻐요. 한국의 단풍은 일본보다 색이 훨씬 진하거든요. 일교차가 커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풍경은 보기 좋았어요. 한국 가을만의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가을만의 감성 좋네요. 은혜님은요? 아직은 단풍이 잘 안 보여서 단풍놀이를 다녀오지 않았어요. 저는 단풍 보는 보단 산책으로 걸어보면서 사사해진 공기를 마실 때 가을이 더 느끼지더라고요. 물론 색 변한 나뭇잎을 보고 있으면 저도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저도 베트남에서 살다 여기서 지내다 보니 고향이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다음에 차 한잔 해요. 합시다. 어때요? 네, 좋았어요. 그죠. 가을 타서 외로움 타지 말고 우리 모여서 차 한잔 합시다. 이번 달 이로운 챌린지의 주제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자연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었는데요. 오프닝에서 단풍 이야기를 했던 것도 저는 가을 하면 단풍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럼 수정님부터 챌린지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정님. 네, 저는 날이 쌀쌀해서 그런지 따뜻한 공고구마가 생각나더라고요. 공고구마는 겨울에 많이 떠올리실 텐데 사실은 가을에 단분이 가장 많아져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공고구마의 냄새가 가을 분위기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서 공고구마를 사 먹었어요. 엄청 달고 맛있었어요. 고향에서 공고구마를 먹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오, 여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 맛에 빠지면 헤어날 줄을 모르죠. 유카리님은요? 저는 단풍은 아니었고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커다란 노란색 나무잎을 봤어요. 커다란 나무잎이 노랗게 병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셨군요. 은혜님. 저는 동네 골목길에 어떤 할머니께서 밤을 팔고 있는 걸 봤어요. 싱싱한 알밤이 가득 있는 걸 보니까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밤을 길을 걸어보면서 직접 주워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밤을 걸으면서 직접 주워봤다는 거죠? 그쵸, 은혜님? 네. 네. 이번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정님? 저는 가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나긴 또 했어요. 그랬겠다, 그죠? 유카리님은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자연과 가까운 곳이거든요. 가을 풍경을 쉽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다행이에요. 은혜님? 날이 시원해져서 산책길을 자주 가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걷기에 좋다 보니까 바깥에
나온 이웃을 많이 만나서 이런 정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을이 매력인 것 같아요. 아, 여름에는 더워서 잘 밖에 못 나왔는데 선선해지니까 밖에 나오니까 이웃하고 인사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네네. 그죠. 그런 흥이 있잖아요. 우리 은혜님이. 누구 만나면 인사하고 활짝 웃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네, 이렇게 세 분의 속감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밖으로 나가서 가을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을은 짧으니까요. 그럼 저희는 유카리님의 신청곡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들어드리며 다음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주민이 들려주는 세계의 환경동화, 사람책 세계동화입니다. 이번에는 일본과 몽골의 동화를 준비했어요. 먼저 일본 동화, 글 수에요시 아키코, 그림 하야시 아키코의 숲속의 숨바꼭질. 한 소녀 케이코가 오빠를 따라가다 우연히 숲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케이코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공원에서 놀다가 돌아오는 길. 케이코는 입을 삐죽 내밀고 오빠의 뒤를 따라갔어요. 아이, 재미없어. 숨바꼭질을 하고 싶었는데 오빠는 친구들이랑 꽃놀이만 하거든요. 야, 빨리 와. 집까지 달리기 시합하자. 준비 땅! 오빠는 그렇게 혼자서 마음대로 정하고는 뛰어갔어요. 오빠, 너무해. 기다려. 케이코는 재빨리 쫓아갔지만 어느새 오빠는 나무 울타리 밑을 기어가더니 사라졌어요. 케이코도 서둘러 울타리 밑으로 넘어갔지만 오빠는 보이지 않고 처음 보는 커다란 숲이 펼쳐져 있었어요. 황금빛 가을의 숲이었어요. 이런 곳에 숲이 있었구나. 몰랐네. 오빠는 근데 어디로 갔을까? 숲은 아주 고요해서 케이코가 받는 바스락바스락 낙엽 소리만 날 뿐이었어요. 잠시 뒤 뒤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구세요? 나는 숲속의 숨바꼭질 요정이란다. 이 숲에서 살고 있지. 너 우리 숲의 친구들과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신난다. 나는 숨바꼭질 너무너무 좋아해. 숨바꼭질 한 사람 여기 모여라. 잠시 후 여기저기에서 스르륵 스르륵 마른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숲속 동물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와, 원숭이, 여우, 사슴, 다람쥐, 책에서만 보던 동물들이잖아. 술래는 곰이 맞았어요. 케이코와 숨바꼭질 여자는 동물 사이로 숨어 들어갔어요. 또벅또벅 곰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죽이고 둘은 손을 꼭 잡았어요. 잠시 후 케이코는 요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요정아, 넌 참 좋겠다. 왜? 숲에 사니까 말이야. 쿠션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른 나뭇잎, 간질간질 어린 나뭇가지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여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깜빡 잠이 든 케이코는 오빠의 목소리에 깼어요. 드림보 에코는 어디로 갔나? 우포 개코는 어디로 있나? 케이코가 동굴 밖을 내다보니
아파트 단지였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어라, 이상하네. 분명 여긴 숲속이었는데? 숲이라고? 그래, 맞아. 이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여기가 커다란 숲이었대. 그랬구나. 그럼 동물들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겠지? 아니, 사라졌을지도 몰라. 케이코는 어딘가에 아직도 여전히 숨어 있는 것 같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눈에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뿐이었어요. 유언이 많이 남는 동화였네요. 이 책의 그림도 정말 아름다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이어서 몽골의 전래동화 초호트의 흰 앞말입니다. 몽골은 넓은 초원에서 말과 함께 유목생활을 하던 나라죠. 뒷부분은 환경 이야기와 맞추어 살짝 각색을 해보았는데요. 몽골의 초원이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옛날 옛적 몽골 초호트 부름주원에 흰 앞말이 얼룩망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름주원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흰 앞말이 다른 말들에게 말했어요. 가뭄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풀을 찾아 다른 골짜기로 이사를 해야겠어요. 맞아요. 우리도 배가 고파서 더는 못 사겠어요. 그래요. 여기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납시다. 그렇게 3년을 헤맨 끝에 아름다운 골짜기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금세 큰 실수를 하고 말았지요. 너무 깊은 나머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거위알 7개를 그만 개들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를 떠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와서 알을 깨뜨렸으니 이곳 동물들이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새떼가 공격하기 전에 어서 여기를 떠납시다. 네, 이렇게 좋은 것을 떠났자고요? 작은 새들이 공격해봤자지 우리는 큰 말인데. 그럼 새들은 우리와 싸우는 상태가 안 되지. 말들이 반심하고 자는 사이에 화가 난 새떼가 말들을 공격했어요. 말들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일찍 달아난 흰말과 얼룩망아지만 가까스로 살아남아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흰말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음을 앞두게 됐어요. 흰말은 얼룩망아지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아가야, 산 뒤편으로 다니지 마라. 남쪽에서 잠을 자야 바람을 피할 수 있단다. 사람들이 사는 개를 앞으로 드나들지 마라. 사람과 개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개를 뒤편으로 다니거라. 마지막으로 3년이 지나면 엄마 무덤에 다시 오거라. 운명의 주인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네, 엄마. 하지만 얼룩망아지는 곧 엄마의 유언을 잊어버리고 산 뒤편에서 자다가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고 개를 앞으로 지나가다 사람과 개에게 쫓기기도 했어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 3년이 되자 얼룩망아지는 얼룩말이 되었고 흰 앞말의 유언대로 초호트 마을에 돌아왔지요. 와, 들판이 다시 보르륵 졌구나. 주위를 둘러보니 한 젊은이가 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고 있지 뭐예요. 얼룩말은 그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나무를 심고 계셨어요? 나는 이 단을 잠시 맡아 쓰는 손님일 뿐이니까
하늘이 막혀준 이 땅을 소중히 돌려드리려 하는 거야. 정말 지혜롭네요. 우리가 자연을 아끼면 자연도 우리에게 먹을 것과 쉴 것을 돌려주지. 이것이 바로 조언의 약속이란다. 이는 혼백신 харилцаа холбоо юм. 얼룩말은 젊은이의 말에 감동을 받아 깨달았어요. 바로 그 젊은이가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운명의 주인이라는 것을요. 당신이 바로 저번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군요. 그 뒤로 얼룩말과 젊은이는 주원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함께 다니며 주원을 더욱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흰 말이 남긴 유언이 인상 깊네요. 몽골의 대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혜가 엿보이는 동화였습니다. 잠시 후 이어질 지구 이야기에서 동화를 소개해 주신 3명의 게스트분들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번 코너는 우리의 목소리로 전하는 푸르른 환경 이야기, 지구 이야기입니다. 지구 이야기는 게스트분들이 소개해준 동화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환경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어서 게스트 수정님, 유카리님, 은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 함께 살펴본 첫 번째 동화 숲속의 숨바꼭질은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에 있던 큰 숲에서 동물 친구들과 주인공 케이코가 숨바꼭질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정님? 저는 학교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불로 요리하는 흉내를 내며 송곳놀이, 풀로 요리하고 소꿉놀이. 소꿉놀이. 네. 네. 소꿉놀이를 했어요. 네. 몽골에 있을 때 저는 도시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이제 말 타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말을 그럼 한 번도 못 타봤어요? 네. 몽골에 살았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도시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몽골 가면 무조건 말 타고 이건 기본이라 생각했는데 못 타보셨구나. 네. 네. 유카리님? 저는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친구들하고 엄청 재밌었겠다, 그죠? 네. 은혜님은요? 저는 보름달 보면서 다 같이 동글게 보여 앉아 수건 돌리면서 했어요.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요? 목도리 수건이면 수건 돌리를 했고 이렇게 동글게 앉아서. 네네네. 그랬군요. 네. 고무줄도 놀이 때 했고 고수도 구슬 치는 것도 하고요. 네. 세웠던 강통을 신발로 맞추는 놀이도 했어요. 이거 다 해보셨어요? 네. 그렇군요. 상당히 밝았던 친구 같아요. 깡통을 세워놓고 신발로 맞추고 재밌는데요. 네, 전부 듣기만 해도 재미있는 놀이들이네요. 저도 숨바꼭질, 흙으로 동물 만들기, 친구들과 물에서 헤엄치고 나무들이 쌓아 집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셨구나. 다들 비슷하게 놀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렇게 다 했거든요. 총싸움 같은 것도 하고요, 저는. 우린 이제 눈이 내리면 눈싸움도 해요. 그쵸. 눈싸움은 네. 기분이죠, 눈이 오면. 어때요, 유카리님? 가끔씩 눈이 오는 날에는 당연히 했죠. 그죠. 신나서. 그죠. 몽골도 해봤는데, 우리 캄보디아는 어때요? 저는 눈 대신에 비가 오면 흙놀이 놀이터처럼 놀아요. 눈이 비처럼 흙놀이를 했었군요. 네, 그러면 어디서 놀았나요? 수정님, 어디서 놀았어요?
시골이었는데 집들이 많아서 아주 작은 마을은 아니었어요. 그 시골이 이제 할머니 집이거든요. 우리 집에서 조금 멀리. 하지만 이제 어린아이가 많지가 않아서 친구들이 별로 없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동생이랑 둘이서 아니면 이제 언니랑 같이 놀긴 했어요. 집 밖에서. 그러셨구나. 유카리님? 저는 놀이터에서 놀기도 했는데 주말이 되면은 간이나 불속에서 놀 때도 있었어요. 거기서는 동생들이 가재를 잡거나 잠수분댕이를 채집했어요. 아, 조금 거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뭐 가까운데 좀 아이들이만 가기에는 조금 멀고 부모님이랑 같이 주말이 되면 가는 것이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은혜님은요? 저 큰 마당에서 바나나 나무가 많은 곳을 있었어요. 넓다 보니까 주변이 엄청 조용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뛰어오면서 놀이에는 딱 좋아했어요. 아, 뛰면서 놀기에는 딱 좋았어요? 네. 넓어서? 넓어서 아, 마당에. 마당이 넓어서. 아, 그렇군요. 즐거운 추억인 만큼 그 풍경도 기억에 많이 남죠. 사실 저는 실컷 놀고 나면 저녁 때가 되면 늘 집에서 부르거든요. 누구누구야, 밥 먹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추억의 한 자리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돌아가면 보이던 풍경은 또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수정님. 저는 그때 애기였기도 하고 도시에서 살았기도 하고 해서 그때 풍경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유카리님은요? 저는 주택에 살았어요. 근데 뭐 아파트에서도 살았는데 그때 이제 막 아파트 단지가 지어지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같이 생기면서 근처에 문구점도 있었거든요. 그 문구점 주인이 아주 친절한 아저씨였는데 그분 생각이 나네요. 거기서 많이 놀았어요? 네, 과자 사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예. 그러셨구나. 그러다가 집에서 부르면 뛰어가고 네. 안 불러도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네. 동네는 거의 다 아는 네네, 친구들이고, 네네, 네. 맞아. 어르신들도 다 알고, 네. 그죠. 그래, 은혜님은요? 저는 다른 집에 놀러 가서 TV를 보는 진짜 기억나요. 그리고 갈 때는 동생과 같이 갔어요. 제가 사는 곳에는 호수가 있어. 부모님은 사람들을 배로 이동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동생을 챙겨야 했거든요. 아, 네. 부모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은혜님이 동생을 늘 챙겨야 했었군요. 그랬구나.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있으니 제 어린 조언도 떠오르네요. 그럼 여기서 동화 내용으로 돌아가 볼게요. 집으로 돌아가던 케이코는 가을빛으로 물든 숲을 만나게 되죠. 평소에 못 보던 낯선 그곳을 케이코는 신기해하는데요. 이제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이후 케이코는 이 숲을 그리워했을까요? 그곳에 살던 동물들은요? 수정님? 아, 네. 분명히 숲이 그리웠을 것 같아요. 신기한 동물들이 기억에 남았을 테니까요. 저도 등산하면서 다람쥐를 볼 때면 신기하기도 했고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시골 마을에 있을 때 노루와 곰 같은 동물들이 배가 고파서 많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네, 유카리님. 그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에서도 동물들의 소식지를 밀어버리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살 곳을 잃은 동물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곤비해가 많아요. 원래는 살던 곳에 경계가 있었는데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밀린 거죠.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다시 오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맛을 알게 되어서 다시 오는 일도 생기고 있어요. 네, 은혜님. 그리고 쓸 거예요. 제가 싸던 것을 밤에 부엉이를 볼 수 있고 고리가 큰 다람쥐도 볼 수 있거든요. 망고에 땅이 떨어질 때면 더 맛있는 걸 찾아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오거든요. 그렇군요. 동물들이 배가 고파 먹을 걸 찾으려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온다는 건 뭐 일본이나 몽골이나 그리고 캄보디아나 저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러네요. 그죠. 네. 우리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동화 초호트의 흰 앞말 기억하시나요? 네. 그 중에 보면 엄마의 유언이 있었죠. 첫 번째는 네. 맞죠. 첫 번째는 산 뒤편으로 다니지 마라. 남쪽에서 잠을 자야 바람을 피할 수 있단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사는 게르 앞으로 드나들지 마라. 사람과 개 눈에 띄지 않도록 게르 뒤편으로 다니거라. 이 얘기를 들어보면 몽골의 풍경을 잘 나타낸 말이 아니었나 싶은데 수정님, 실제 느끼는 몽골의 풍경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몽골에도 사계절이 있거든요. 한국하고 똑같이. 네, 계절마다 특징이 뚜렷하고요. 여름에는 풀이 많아서 안 움직이지만 가을에는 산 앞쪽으로 가죠. 네, 산 뒤편이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목민들이 계절에 따라 옮기기도 하고 안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럼 산 앞쪽으로 간다는 건 햇볕이 그쪽에 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따뜻하다. 그리고 바람도 막아주고 산이. 네. 바람도 막아주고. 얼룩말이 엄마 말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 무덤을 찾았을 때 가뭄으로 바싹 말랐던 땅이 부르게 변한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수정님? 저는 자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연은 사람들이 안 만져도 이제 회복이 이력이 이제 강하다는 걸 느꼈고요. 자연은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도 이제 회복에 도움되기도 하지만 해롭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잖아, 그죠? 네. 해로운 게 더 커서. 네. 유카리님? 저는 엄마 말이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죽어서도 보여주는 엄마의 강함, 그거를 느꼈어요. 흰 앞말을 해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네네. 그죠? 직접 읽어보니까. 네. 맞아요. 은혜님? 엄마 말이 살아 있을 때 얼른 망아지에게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유카리님은 말한 것처럼 죽이라도 그걸 이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죽어서라도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죽어서도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자연의 회복력이 아주 강하게 느껴지네요. 이 동화의 내용처럼 우리에게도 사뭇 달라진 풍경이 있죠.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 도시인데요. 곳곳이 도시화가 되면서 무엇이 달라진 것 같나요? 수정님? 이젠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놀지 않고 각자 노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라는 게 없어진 것 같다고 해야 되는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도 많이 떨어졌고요. 또는 이제 산보다 아파트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게 사라지고 공기 오염이 생기면서 새로운 병도 생기기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 때문에 생겨난 또 병들이 있으니까. 네, 유카리님. 저는요, 분견도 그렇지만 이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웃 관계와 지금의 이웃 관계가 많이 달라졌다고 느껴져요. 어딜 살아도 정착한다는 느낌이 덜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분리수거를 할 때도 내가 사는 곳이라면 그렇게 생각 들면 더 신경 쓸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아서 좀 내친하게 되고요. 네. 이웃 관계가 옛날만큼 그렇게 밀접하지 않다 보니 네네. 그냥 대충대충. 네. 그죠. 그리고 내가 여기 진짜 살아야지 여기가 우리 집이다. 좀 더 느끼면 네. 분리수거도 더 잘할 텐데 네네.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네, 은혜님. 예전에는 배를 타고 도시에 가는데 이제는 차로 이동하는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일 것 같아요.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3시간 거리를 1시간 반에만 가는 것처럼 1시간 반만 네, 그러니까 것처럼 거의 절반에 네. 가까이 어떻게 보면 빨라졌다. 네, 그죠? 빨리 1시간 그리고 시골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 손으로 일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벼농사가 기계를 썼어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갔었는데 차로 이동하고 그다음 일일이 손으로 했는데 기계를 쓰고. 아, 저도 그런 변화를 직접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도시화로 인한 기후 변화를 느껴본 적은 있나요? 동화 속 말들이 살던 동네에 찾아온 가뭄처럼 말이죠.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한국은 올여름 8월에 강릉에서 최악의 가뭄과 폭염이 있었어요. 재난 사태가 선포될 만큼 아주 심각했는데요. 이 가뭄이 9월에 내린 폭우로 해결됐거든요. 기후변화로 생긴 문제를 기후변화로 해결한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수정님? 네,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기후변화 때문에 몽골은 더울 땐 너무 덥고 추울 땐 너무 춥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계절도 사계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사계절 자체가 변했어요. 네, 원래는 여름이 길었는데 여름이 짧아지고 봄이 길어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렇군요. 유카리님? 저는요, 일본에서도 좀 많이 느껴져요. 일본 도쿄에 집에 있었는데, 도쿄는 원래 여름에 습한 곳인데요. 그래도 최근 몇 년 동안 그 여름에 진전에 가면은 그 예전과는 다르게 에어컨을 24시간 틀어야 돼요. 계속 틀어야 되고 그래야 살만하고 아침 8시에 만약에 밖으로 나가면 5분 만에 서 있어도 땀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운동도 잘 못하거든요. 기후가 변했다는 거를 그게 느껴져요. 그전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죠? 많이 달라졌어요. 은혜님은 어때요? 여름이 길고 가을이 짧아졌어요. 여름에 기온이 40 정도 올라가고요. 40도? 네, 40도. 도시에선 에어컨으로 시골에서는 자연 바람으로 버텨요. 밤에는 그마다 시원하지만 낮에는 너무 더워서 런닝만 입고 일을 해요. 밤에는 네. 그나마 시원한데 낮에는 너무 더워서 런닝만 입고 있다. 아하. 그렇군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 기후변화가 세계 곳곳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수정님?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은 생활 습관부터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외출할 때는 전기를 끄고 나가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아픈 곳이 조금이라도 나아질지 몰라요. 네, 유카리님. 저는요,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가장 먼저 노약자나 어린애들이 피해를 볼 것 같다 생각해요. 특히 여름에 활동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플라스틱 제품을 줄이고 친환경 비누를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겠죠. 그걸 통해서 배움을 얻는 것 같아요. 지구는 아프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실천은 못해도 시도는 해야 한다고 봐요. 네, 은혜님.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리수거도 더 열심히 하고요. 예전에는 나무를 엄청 많이 있는데 나무가 없어지면서 건너처럼 씌는 것도 없어지고 기후와 날씨가 더 덥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더 심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답변 모두 미래 세대에게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오늘날 자연의 메시지가 미래에 반드시 닿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분의 소감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소장님. 네. 먼저 라디오에 이제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또 이제 다른 나라의 동화도 이제 배우면서 우리나라와 이제 한국과 세계적으로 같은 이제 문제에 이제 해결책을 찾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유카리님. 저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엄청 신났고요.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동화책도 알게 되었고, 같이 나오는 게스트분들이 몽골과 캄보디아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었고, 애기 엄마들이 만나서 이런 화제를 갖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행이에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은혜님. 저도 라디오 초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선생님들의 몽골 쌤도 있고, 네, 이원 쌤도 있고, 네, 베트남 언니도 있고, 네, 다 여러분이 너무 반갑고, 네, 동화책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또 세계 나라에서 기후를 얘기하면서 또 네, 너무 들으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후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다 같이 들어보고 신기했죠, 그죠? 우리 은혜님은 이제 입이 풀리는 것 같아요. 맞춰야 되는데 이제 입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희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도 기쁜 마음으로 만나 뵙도록 해요.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드는 장을 슬픔은 방해역에 굴소무새 높이고 수적으로 너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무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드는 장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여러분이 기억하는 고향은 어떤 모습인가요? 따뜻한 햇살이나 시원한 그늘일 수도 있고 푸른 산과 바다, 흰 눈일 수도 있겠죠. 사는 곳은 달라도 이 지구의 풍경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로 우리가 알던 풍경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그립고 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도록 지켜가는 게 현재를 사는 우리의 몫이겠죠. 지구를 아끼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국경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주민이 함께하는 라디오, 이주민이 사랑하는 지구의 녹음실, 진행의 박지현 신명이었습니다. 은혜님의 신청곡 음성섬 우사이투티야 금다야 금다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르사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써먹곤 신감은 감사합니다. 넌 말하네 내가 아주 어둡다고 하지만 내 어둠이 마음까지 어둡다는 뜻은 아니야 이 피부 어둡지만 우아하고 빛나 사랑하는 이여 지난 삶에서 온 선물이지 내 어둠처럼 부드럽고 고요하지만 인내심 강하고 마음은 단단해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 곁을 지켜 내가 진 건 먼저 너에게 주진 내 검은 마음이 알아 기분은 검지만 마음은 따뜻해 아무도 외치지 않아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순수하게 사랑하는 이여 봐봐 내가 아름답지 않니 내 어둠처럼 아픈 적 없어 분노할 일도 없어 명확히 봐 혹시 내가 돌아다니는 게 화나는 거야 혹시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 화나는 거야 걸어도 내 마음은 항상 집에 너와 함께 검은 피부 하지만 마음은 밝아 사랑으로 지켜 언제나 네 곁에 다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 지난 삶에서 온 선물 흔들려도 강하게 내 마음은 늘 준비 어둡다고 해서 마음까지 차가운 건 아냐 부드럽고 강하게 사랑은 내 길 따라 무엇을 가져도 먼저 너에게 줄 뿐 검은 내 마음속엔 진심만 가득해 걷고 또 걸어도 화낼 일 없어 집에선 항상 너와 마음은 변치 않아 피부는 검어도 영혼은 따뜻해 사랑하는 이여 봐봐 내 어둠도 아름다워 검은 빛 검은
진심으로 사랑하며 너를 내 몸보다 더 소중히 지켜. 내 가진 것 먼저 너에게 주지. 내 검은 마음 느껴. 비록 어둡지만 아름다운 어둠. 피부는 검지만 마음은 따뜻해. 아무도 해치지 않아. 어디를 가든 깨끗하고 고상하게 사랑하는 이여봐봐. 내가 빛나지 않니. 내 어둠처럼 아픈 적 없어. 분노할 일도 없어. 명확히 봐. 혹시 내가 돌아다니는 게 화나는 거야. 혹시 내가 그냥 걸어다니는 게 화나는 거야. 그래도 걸어도 내 마음은 집에 너와 함께.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꿈을 꾸는 소녀 살고 있지. 별을 좋아하던 푸른 하늘 같은 너의 꿈을 찾아 떠나간 그대를 생각하네. 꿈꾸는 소녀야 별들아. 그대들은 멀리 있지만 꿈꾸는 소녀야 별들아. 언젠가는 같은 하늘에 전 그 노래 다시 부를 거야. 너의 가슴 속에